무심코 시금치와 함께 먹은 이것 때문에 신장이 돌로 가득 찼어요. 시금치는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시금치죽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식탁 위에 오르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이 시금치, 눈 건강, 염증 완화, 항암 효과 등 많은 효능이 있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맞지만 잘못 드시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통해 시금치를 먹을 때 주의할 점과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음식,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까지 시금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내 사람이 정말 건강하기를 바라는 매일건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건강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시금치는 채소 중에서도 철분의 함량이 아주 높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입니다. 카로틴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아주 효과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다양한 영양소가 있어 효능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요. 바로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옥살산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성분입니다. 옥살산은 다른 말로 수산이라고도 합니다. 옥살산은 장내 점막을 통해 흡수되는데 칼슘과 만나면 옥살산칼슘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이 옥살산칼슘은 일정한 조건이 되면 결정을 만듭니다. 이 결정은 뾰족뾰족한 형태의 알갱이가 되는데 조직을 손상시키기도 하고 신장 내에 박혀 신장을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작은 크기의 옥살산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기도 하는데요. 소변 내의 옥살산칼슘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 결정들이 서로 달라붙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렇게 커진 덩어리들이 신장에서 발견되면 신장결석이 되고 요로에서 발견이 되면 요로결석이 됩니다.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은 물에 녹는 수용성 옥살산과 물에 녹지 않는 불수용성 옥살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수용성 옥살산은 이미 칼슘과 결합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물에 녹지 않아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어려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수용성 옥살산입니다. 수용성 옥살산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장에서 흡수되며 칼슘과 결합하여 덩어리를 이루고 뾰족한 결정이 우리 몸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한 논문에서는 시금치에는 수용성 옥살산이 92%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으면 옥살산이 많이 흡수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럼 시금치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고 드시면 됩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반드시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시금치를 끓는 물에 데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금치의 옥살산이 끓는 물에 녹아나오게 됩니다. 이 물은 채소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버리셔야 합니다.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 시금치를 물에 데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치지요. 이 과정은 시금치의 숨을 죽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끓는 물에 데쳐야 할까요? 보통은 너무 오래 데치면 시금치가 너무 흐물거리고 시금치의 비타민C가 파괴되어 30초 정도로 잠깐 데치잖아요. 식감을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지만 옥살산을 제거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대화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팀에서 시금치에 데치는 시간에 따른 성분 변화를 발표했습니다. 데치기 전 시금치 100g당 옥살산 함량은 1075mg, 1분 데친 시금치에는 754mg, 5분을 데친 시금치에는 550mg으로 반 정도 줄었습니다. 끓는 물에 데친다고 해도 시금치의 옥살산이 모두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30초만 끓는 물에 시금치를 데친다면 시금치에 함유된 옥살산의 함량은 아직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약간 넣고 데치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시금치의 색깔도 더욱 진해지고 맛도 좋아져 소금을 첨가하는데요. 당국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는 시금치를 데칠 때 소금을 넣고 실험을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소금을 넣지 않고 시금치를 데쳤을 때가 소금을 넣고 데쳤을 때보다 옥살산이 더 많이 제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데치는 목적이 옥살산을 제거하는 것이라면 소금을 넣지 않고 데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친다면 흐물거려서 식감은 엉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신장이 건강하지 않거나 결석으로 고생한 적이 있는 분들이라면 식감보다는 건강을 더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나이를 많이 드신 분들도 장기 기능이 약해졌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금치의 옥살산이 칼슘과 만나 덩어리를 이루어 건강을 해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금치와 궁합이 맞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칼슘이 많이 함유된 음식은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우유와 두부입니다.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서는 우유와 두부를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몸의 결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요로결석, 신장결석에 걸리게 되면 그 통증이 극심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욱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우유와 두부는 시금치와 함께 섭취하면 결석 외에도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요. 시금치의 구연산과 결합하여 구연산칼슘이 되는데 이 성분은 소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건강에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이 시금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감입니다. 시금치와 감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데요. 시금치에는 철분, 엽산, 비타민 A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감에는 칼륨, 비타민 C,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감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 C는 시금치의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감에는 당분이 많아 당뇨가 있는 분이라면 혈당 수치 조절을 위해 섭취하는 양을 조절해서 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의 껍질에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지만 평소 민감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들은 감의 껍질을 제거하고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시금치와 궁합이 잘 맞는 식품에는 들기름, 참기름, 참깨가 있습니다. 들기름은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등의 지용성 영양소들의 흡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의 최대 단점인 옥살산을 중화시켜주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금치에는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눈 건강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 루테인, 지아잔틴, 베타카로틴, 비타민 A는 모두 지용성 성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기름, 참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과 함께 섭취할 때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드시면 정말 보약이나 다름없는 좋은 음식이 되는데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뿐만 아니라 레시틴이란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시금치의 지용성 영양성분뿐만 아니라 수용성 영양성분까지도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금치와 계란의 들기름을 함께 드시게 되면 음식의 궁합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효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시금치에는 철분 함량이 아주 풍부하고 카로틴의 함량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의학에서 시금치는 염증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는 약재로도 사용할 정도로 염증 치료에 효과적인데요. 시금치는 겨울의 해풍을 막고 자라 초록색이 짙을수록 효능이 좋은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수분,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뿐만 아니라 3대 영양소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입니다.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 혈압 개선, 면역력 향상, 신체 발육 촉진, 피부 미용, 변비 예방, 빈혈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특히 혈액 속의 만성염증을 제거하는 데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루테인, 셀레늄, 엽산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스웨덴의 링코핑 대학교 연구팀은 눈 건강에 도움을 주는 루테인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이 있는 염증을 억제하고 관상동맥 질환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관상동맥은 심장의 근육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인데요. 이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심근경색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시금치의 뿌리에 풍부하게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카로틴 성분이 혈관 내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만성염증을 억제하게 되고 이로써 심근경색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시금치에 함유된 풍부한 수분과 식이섬유 때문입니다. 풍부한 식이섬유는 혈당 수치를 낮추고 혈관 속의 나쁜 콜레스테롤을 몸 밖으로 배출해주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는 시금치의 식이섬유는 불용성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이때 사과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과에는 대장암 예방에도 효과가 좋은 펙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펙틴이 식이섬유의 균형을 잘 맞춰줄 수 있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이뿐 아니라 사과의 펙틴은 장 건강에 유익한 지방산을 증가시키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사과를 시금치와 함께 드시면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가 되는데요. 시금치의 풍부한 엽록소와 엽산이 항암작용을 하여 암세포를 억제하고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사과와 시금치를 함께 드시면 당뇨를 예방하는 데에도 효과가 좋아지는데요. 사과의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과 당분이 결합하여 몸속으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금치와 사과의 식이섬유는 음식물을 장 속에 오래 머물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하여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데에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시금치와 사과를 함께 드실 때는 시금치를 먼저 끓는 물에 삶아 물은 버리고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마시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 주의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혈액을 묽게 하는 와파린 계열과 아스피린 등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런 약은 혈액을 묽게 하여 혈관 속에 뭉쳐있는 혈전을 녹여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시금치와 함께 먹게 되면 시금치에 함유된 비타민 K는 이와는 반대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여 혈액 응고를 촉진시킵니다.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를 드실 때 2시간 정도의 시간차를 두시고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된장국을 좋아하게 되는데요.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많이들 드시지요. 이때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된장국에 넣는 두부에 함유된 칼슘이 시금치의 옥살산과 만나게 되면 옥살산 칼슘이 만들어지게 돼요. 이것을 그냥 드시게 되면 신장결석과 요로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치 된장국을 조리하실 때는 반드시 시금치를 5분 이상 데쳐서 데친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 된장국을 끓여 드시길 바랍니다. 채소는 보통 생으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알고 계실 텐데요. 모든 채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금치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길 바랍니다. 샐러드에 시금치를 넣어 드시기도 하는데 조금 드시는 것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즘엔 피자에도 시금치를 올려서 만들기도 하는데요. 이때도 생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데쳐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시금치를 드실 때는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다고 했잖아요. 계란말이를 할 때 데친 시금치를 잘게 다진 후에 계란에 넣어 계란말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시금치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한 대표적인 녹황색 채소이지만 옥살산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옥살산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5분 이상 끓는 물에 데쳐서 물은 버린 후에 시금치를 요리에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감, 사과, 들기름, 참기름, 계란이 있었습니다. 함께 드실 때 주의하실 음식은 우유, 두부와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그리고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은 시금치가 약효를 방해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금치의 대표적인 효능으로는 눈 건강을 좋게 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에 좋고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날씨가 추워지면 따끈따끈한 고구마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10월, 11월 요맘때쯤이 고구마 철이라서 지금 한창 많이 드시고 계시죠? 이렇게 좋아하시는 고구마는 우리 몸에 좋은 성분이 많고 맛 또한 좋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지만 이렇게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고구마도 잘못 알고 먹으면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몸에 좋은 고구마의 효능과 고구마 먹을 때 잘못 알고 먹어서 독이 될 수 있는 경우, 그리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반대로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보고 추가로 많이 드시는 고구마의 종류 4가지, 그리고 겨울철 고구마 보관법까지 고구마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마의 효능 5가지를 알아볼게요. 고구마의 첫 번째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고구마의 베타카로틴은 활성산소로 변형된 세포에 작용하여 성장과 전이를 차단함으로써 암세포가 형성되는 것을 억제합니다. 일본 연구팀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82가지의 채소 중 고구마가 발암 억제율 1위에 올랐다고 하네요. 특히 고구마 껍질에는 암 예방에 좋은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껍질까지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죠. 연구에 따르면 고구마 껍질의 발암 억제율은 최대 98.7%인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하루 1개의 고구마를 꼭 껍질째 먹으라고 추천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카로티노이드, 베타카로틴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폐암, 위암 등을 막아주고 식이섬유는 대장암 예방을 도울 수 있다고 합니다. 고구마의 두 번째 효능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고구마에 있는 성분인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 성분은 외부에서 침입한 바이러스와 세균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합니다. 그래서 항체 생성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능을 가집니다. 추가로 비타민C가 풍부하기 때문에
피로 회복과 신경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고구마의 세 번째 효능은 소화 기능 향상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풍부한 섬유질과 마그네슘은 소화 기능을 향상시켜주는데요. 장속 유익균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를 잘랐을 때 나오는 하얀 진액인 얄라핀이라는 성분은 장 활동을 활발히 해주고 대장암 예방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구마는 100g당 86kcal로 열량 자체가 아주 낮은 편은 아니지만 혈당 지수가 낮기 때문에 살이 쉽게 찌지 않아 다이어트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해 배변 활동을 도와주고 노폐물과의 흡착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변비를 개선합니다. 또한 고구마에는 저항성 녹말이 풍부한데 이 녹말은 포만감을 줄 뿐만 아니라 소화가 느리고 지방 분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체중 감량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의 네 번째 효능은 노화 예방입니다. 고구마에는 비타민C와 E, 베타카로틴 등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노화를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안토시아닌은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생성을 촉진하여 피부에 탄력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고구마의 다섯 번째 효능은 혈관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고구마에는 칼륨이 많아 체내 나트륨을 몸 바깥으로 내보내주고 혈압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로 인하여 고혈압 등의 혈관 관련 질병의 예방을 돕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B 복합체 판토텐산이 들어있어 코르티솔 분비를 촉진하여 스트레스나 혈압 수치가 높아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고구마는 이렇게 효능만 봐도 안 먹을 수 없는 정말 최고의 식품인데요. 그런 고구마도 경우에 따라서 몸에 좋을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는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볼게요.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첫 번째는 고구마에 검은 반점이 있는 고구마를 무심코 그냥 먹는 경우인데요. 고구마를 드시다 보면 검은 반점같이 생긴 것이 보이는 고구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 고구마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검은 반점은 고구마에 생긴 검은 무늬병인데요. 고구마 검은 무늬병은 수확 과정에서 생긴 상처를 통해 균이 침입하게 되어 생기는 병입니다. 수확 초기에는 잘 티가 나지 않고 저장하는 과정에서 발병하게 되는데 검은 반점들이 생기며 그 반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전체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검은 반점에는 이포메아 마론이라는 강력한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이 독소가 생성되게 되고 이 상태로 섭취하게 되면 식욕감퇴, 호흡곤란, 설사 등의 증세가 보이며 심하면 폐와 간을 괴사시키기 때문에 폐와 간에 관련된 질환자나 노약자의 경우라면 특히 고구마를 섭취할 때 이러한 병에 감염된 고구마가 아닌지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검게 변한 부분만 도려내고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검게 변한 부분이 있다면 이미 전체에 퍼진 상태이며 열을 가하거나 익혀도 병균이 사라지지 않으니 꼭 고구마를 통째로 폐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두 번째는 위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평소 고구마를 먹고 소화가 안 되어 더부룩한 느낌이 들었거나 속쓰림 현상이 심해진 경험이 있다면 위장이 약한 사람으로서 고구마를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구마에 함유되어 있는 타닌과 악효질성분은 위벽을 자극하여 위산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각종 위장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시하고 계속 먹는다면 위험의 위궤양까지 올 수 있으니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겠죠.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세 번째는 당뇨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당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이라 당뇨 환자가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될 우려가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 조절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과도한 당분 섭취 우려가 있는 고구마는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먹더라도 소량만 드시는 것을 권장하며 고구마 섭취 전후로 혈당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구마를 먹는 방법에도 당 성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많이 먹는 방법으로 고구마를 쪄서 먹는 방법이 있고 군고구마로 먹는 방법 그리고 생으로 먹는 방법이 있는데요. 특히 군고구마의 경우 만들 때 열을 서서히 높여 오래 익히기 때문에 전분이 당으로 바뀌는 시간이 충분해서 생고구마나 찐 고구마보다 훨씬 당이 높아지게 됩니다. 고구마의 혈당 지수는 생고구마의 경우 55, 찐고구마 70.8, 군고구마는 90.9 정도입니다. 고구마가 당뇨에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생고구마가 당뇨나 당이 높으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고구마입니다. 생고구마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섭취하게 되면 다당류인 전분이 단당류로 천천히 전환되기 때문에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줍니다. 특히 밤고구마, 호박고구마 많이 드시는데요. 이 고구마는 당지수가 높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기 때문에 당이 높거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몸에 좋은 성분들이 많은 고구마를 이런 분들은 먹으면 안 되는 걸까요? 이런 분들에게 꼭 맞는 혈당 문제를 해결해주는 고구마가 있는데요. 바로 자색 고구마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당뇨를 예방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작용과 노화 방지 기능까지 있는 고구마인데요. 자색 고구마는 일반 고구마에 비해 3배 이상 많은 안토시아닌 함량을 가지고 있으니 꼭 드셔야겠죠. 특히 자색 고구마로 유명한 해남 자색 고구마가 지금이 딱 수확철이라서 1년 중 지금밖에는 먹을 수 없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네 번째는 신장이 약한 분들입니다. 고구마는 한 개당 칼륨이 약 13% 들어있을 정도로 풍부한 음식입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 수치를 조절해 신체 수분을 조절하고 혈압을 개선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혈관 질환의 발생과 사망률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칼륨이 풍부한 고구마는 신장이 약하신 분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칼륨 배출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혈액에 쌓이면서 칼륨 농도가 높아져 고칼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체내의 칼륨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부정맥 등을 비롯한 각종 심장질환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장이 약한 분은 꼭 삼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칼륨은 콩팥에 부담을 주므로 신장 관련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먹을 때 조심해야 하고 옥살산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과하게 먹을 시 요로결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구마가 독이 되는 경우 5번째는 담배를 피는 사람입니다. 담배와 고구마가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고구마의 풍부한 베타카로틴 성분은 노화와 질병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 질환 및 암 예방에 효과가 있으며 피부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흡연을 한 분들에게는 이 베타카로틴 성분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하여 폐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베타카로틴 섭취량이 20에서 30mg 섭취하는 흡연자는 베타카로틴을 복용하지 않는 흡연자에 비해 폐암 발생 위험이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구마에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속이 노란 품종의 고구마일수록 베타카로틴의 함량이 높은데요. 베타카로틴은 폐가 건강한 분들에게는 폐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흡연자의 경우 과량 섭취하면 오히려 폐암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흡연자분들은 고구마를 무조건 먹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요.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먹지만 않는다면 폐암까지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구마가 흡연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아셨으니 이제부터는 조심해서 먹는 게 좋겠죠? 고구마 드실 때 다른 여러 음식들과 같이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고구마와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잘 맞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궁합이 안 맞는 음식을 알아볼게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동치미입니다. 고구마에 들어있는 전분이 감자나 옥수수에 들어있는 것보다 점도가 더 높다고 합니다. 꼭꼭 씹어도 뭉치는 성질이 강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몸 안에 들어가면 꽉 막히고 잘 안 내려가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고구마의 전분을 분산시키는 음식이 동치미입니다. 동치미 속무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고구마 전분이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특히 무에 있는 성분이 고구마가 장에서 발효되고 부패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사과입니다. 사과도 마찬가지로 펩틴이라는 식이섬유가 들어있어 고구마 전분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도 고구마 전분이 서로 뭉치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데요. 우유에는 단백질과 칼슘도 들어있기 때문에 같이 먹으면 영양까지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 있는 것처럼 함께 먹었을 때 궁합이 정말 안 좋은 음식도 있는데요.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첫 번째. 소고기는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방에서는 고구마와 소고기를 상극인 식품으로 간주한다고 하는데요. 영양분이 소화, 흡수되는 것을 서로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고기를 고구마와 함께 굽거나 소갈비찜을 만들 때 고구마를 넣기도 하는데 두 식품을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 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땅콩입니다. 땅콩은 고지방 고단백 식품으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구마는 주로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는데 두 음식을 함께 섭취하면 고단백과 고지방이 함께 소화되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음식을 함께 먹게 되면 과다한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어 체중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 자주 드시는 고구마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잘 아시는 호박고구마입니다. 호박고구마는 표면이 부드럽고 주황빛을 띠며 고구마 중에서도 단맛이 강한 편인데요. 호박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구마 중 하나이며 구워 먹거나 찐고구마로 즐기거나 샐러드, 스무디, 베이킹 등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시는 밤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는 노란색 또는 붉은색의 표면을 가지고 다양한 크기가 있습니다. 당도가 낮고 청량감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구워 먹으면 밤과 비슷한 질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세 번째는 꿀고구마라고 불리는 베니하루카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베니하루카라는 품종인 꿀고구마는 호박고구마와 밤고구마를 교배시켜서 만든 새로운 품종의 고구마입니다. 밤고구마의 맛있는 밥맛과 호박고구마의 부드러운 감촉 둘 다 가지고 있는 고구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꿀고구마는 해남 지역에서 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색고구마입니다. 자색고구마는 보라 발색 물질인 안토시아닌으로 유명합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서 건강에 많은 이점이 있는 고구마입니다. 이외에도 자색고구마는 다양한 영양소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껍질이 보라색이고 속살도 보라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인기가 많고 수확 시기가 늦가을로 정해져 있어서 박스채로 사서 보관하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관하실 때 몇 가지만 주의하시면 항상 맛 좋은 고구마를 드실 수 있습니다. 고구마 보관하는 법.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고구마를 받으면 먼저 상처난 고구마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고구마는 껍질이 얇아 상처나기도 쉽고 상처나면 수분으로 썩거나 곰팡이 나기 쉬워요. 따라서 옆 고구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골라내서 먼저 드시거나 따로 보관해 주세요. 그리고 고구마 겉 건조 상태에 따라 이틀에서 일주일 정도 신문지 등을 깔고 그늘에서 말려주세요. 고구마는 겉에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면 썩기 쉽습니다. 말리는 이유는 고구마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도록 숙성을 시키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점은 고구마는 수분에 예민한 뿌리 채소로 습기 차지 않도록 종이박스에 구멍을 곳곳에 슝슝 내서 통풍이 잘 되도록 해주시고 흙도 안 빠져나가고 보관하기 쉽게 바닥에 신문지를 깔아주세요.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는 곳에 놓아주셔야 하는데요. 햇빛에 직접적으로 닿으면 온도 변화에 의해 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온도와 수분에 예민해서 옮기게 되면 환경이 변하면서 고구마 맛이 변하게 돼요. 옮기면서 상처가 나서 썩기도 쉬워지고요. 적당한 온도는 13에서 16도 정도 되는 곳인데 아파트에서는 신발장 앞, 전실이나 베란다 같은 곳이 되겠죠? 이제는 고구마에 대해 너무 잘 아셔서 누가 고구마에 대해 물어보면 고구마 박사라고 해도 되실 거예요. 요약해보자면 고구마의 효능 5가지. 1. 항암 효과 2. 면역력 강화 3. 소화 기능 향상 4. 노화 예방 5. 혈관 건강. 고구마 먹을 때 독이 되는 경우 1. 검은 반점 주의 2. 위장 약한 분 주의 3. 당뇨 있으신 분 주의 4. 신장 약한 분 주의 5. 흡연자 주의.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1. 동치미 2. 사과 3. 우유. 고구마와 함께 먹으면 안 좋은 음식 1. 소고기 2. 땅콩. 고구마의 종류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꿀고구마, 자색고구마. 고구마 보관법. 온도에 민감. 정말 고구마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봤습니다. 100세 시대인 만큼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을 목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과 방법들 꼭 기억하세요.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고 좋은 정보를 같이 공유한다면 정말 좋겠죠? 앞으로도 자식이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건강에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바로 보실게요. 콩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완벽한 음식으로 손꼽혀왔어요. 검은 콩은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슈퍼푸드입니다. 그런데 혹시 검은 콩이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마시는 분이 계신가요? 안 됩니다. 물 대신 검은 콩물을 마시면 큰일 납니다. 뼛속까지 침투한 독소를 해독한다는 소문 때문에 한때 검은 콩물을 물 대신 마시는 게 유행이었죠. 하지만 어떤 것이든 물 대용으로 마시는 것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검은 콩과 같이 약재로 사용될 만큼 효능이 좋은 음식들은 더욱 주의해야 하죠. 검은 콩을 드시면 고소함 속에서 약간의 달달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 달달함의 성분이 바로 갈락탄이라는 올리고당 성분이에요. 갈락탄이 소화와 흡수를 방해하여 더부룩한 증상과 만성 소화불량을 유발하는 장 건강에 아주 나쁜 성분이죠. 그리고 검은 콩에는 몸에 참 좋은 이소플라본이 들어있는데 뭐든지 과하면 부족한 것만 못하듯이 이소플라본을 과하게 섭취하면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리며 심지어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물 대신 검은 콩을 우려낸 물을 계속 드시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이렇게 말씀드리니 꼭 검은 콩을 먹지 말라는 것처럼 되어버렸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음식이든 올바르고 건강하게 섭취하면 약이 되는 법이죠. 검은 콩은 올바르게 먹으면 그야말로 몸에 보약이 되는 슈퍼푸드입니다. 육류를 대체할 정도로 우수한 단백질과 영양소를 가지고 있으며 노화 방지를 위한 항산화 효과가 일반 콩에 비해 무려 4배가 넘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성분을 고루고루 안정되게 갖춘 검은 콩의 건강 효능은 가히 혈관 보약, 치매 예방을 위한 최고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죠. 무엇보다 콩의 가장 큰 장점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다는 것이에요. 이소플라본은 항산화 작용과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가임기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중년 여성의 갱년기 증상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로 인해 식물성 에스트로겐 또는 식물성 여성 호르몬이라고도 불러요. 이소플라본의 분자 구조가 여성 호르몬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여성분들의 경우 나이가 들며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돼요. 이로 인해 갱년기 증상이 나타나며 폐경기 이후에는 뼈가 약해지는 골다공증과 유방암, 신장병에 특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이때 검은 콩을 먹게 되면 식물성 여성 호르몬을 한가득 충전할 수 있게 되죠. 즉 호르몬 결핍으로 생길 수 있는 질병을 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검은 콩은 젊음의 묘약이라고 불립니다. 바로 검은 콩 속의 안토시아닌이 이소플라본과 함께 작용하여 검고 아름다운 머리결과 풍성한 머리숱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이소플라본은 남성의 전립선암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전립선암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의 과다 분비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소플라본이 이것을 꽉 잡아주는 거죠. 이렇듯 나이 들어가는 남성과 여성에게 꼭 필요한 이소플라본을 섭취할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자연 공급원이 바로 검은 콩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도 과하게 먹거나 잘못되게 먹으면 도리어 암과 치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암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검은 콩과 궁합이 최악인 음식과 올바르게 먹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을 보시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콩 요리를 해서 드시나요? 콩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보통 콩자반, 콩국수, 콩국물, 두부, 청국장, 콩비지찌개, 검은 콩 스무디 등 다양한 요리가 있어요. 된장, 간장, 고추장도 콩으로 만든 요리이지요. 그런데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는 요리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콩국수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는 분들 계시죠? 검은 콩에는 콩 단백질의 소화를 방해하는 트립신 저해제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콩을 잘못 요리하게 되면 이 트립신 저해제가 분해되지 않아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않아 발생하는 증상입니다. 여기서 트립신은 췌장에서 분비되는 소화 효소로 펩신과 함께 제일 중요한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그렇다면 트립신 저해제는 반대로 트립신의 역할 즉 단백질 분해 작용을 억제하겠지요. 콩과 같은 식물의 씨앗은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지면 발화할 수 있도록 효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또한 씨앗 속에는 적절한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함부로 발화하지 않도록 발화를 억제하는 아주 강력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것이 트립신 저해제입니다. 곡물이나 콩, 감자류를 익히지 않고 먹을 때 우리 몸에 해가 되는 것은 트립신 저해제를 중화하고 소화하기 위해 대량의 소화 효소가 소비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트립신 저해제는 열을 가하면 없어지고 소화하기도 쉬워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검은 콩을 요리해서 드실 때는
반드시 푹 익혀야 합니다. 만약 푹 익히지 않으면 트립신 저해제가 소화를 방해하고 췌장에서는 콩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단백질 분해 요소를 더 무리해서 분비하게 되지요. 이렇게 췌장에 무리가 가게 되면 췌장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요. 올바른 콩 요리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검은 콩을 볶아 먹는 방식은 콩 요리 방법 중에 최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이 증가한다는 속설이 있지만 전혀 틀린 말이에요. 검은 콩을 볶게 되면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서 더욱더 딱딱해지고 콩 속까지 충분히 익히지 못할 수 있어요. 소화도 안 될 뿐 아니라 치아가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검은 콩을 볶아 먹는 일은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콩자반이나 콩조림을 하실 때도 콩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서 덜 익히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도 좋지 않아요. 검은 콩을 충분히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되고 췌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검은 콩가루를 우유에 타서 식사 대용으로 먹는 건 어떨까요?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절대 이렇게 드시지 마세요. 검은 콩과 우유는 궁합이 아주 상극입니다. 검은 콩에는 골격을 구성하고 에너지 충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산이 풍부한데 이것이 우유 속 칼슘과 결합하게 되면 인산칼슘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인산칼슘 덩어리는 신장에 큰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신장에 무리가 가면 다들 아시다시피 팔다리가 붓는 부종이 나타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신장의 결석과 염증까지 유발합니다. 그럼 검은 콩가루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바로 우유가 아닌 두유나 물과 함께 갈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검은 콩을 올바르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검은 콩은 푹 익혀서 먹어야 한다고. 검은 콩을 푹 익히지 않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설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익히지 않은 검은 콩을 먹게 되면 콩 단백질이 그대로 장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콩 단백질이 알레르기나 염증을 일으키는 거죠. 슈퍼푸드인 검은 콩을 건강하게 요리하여 가족들과 안심하고 드셔서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래요. 검은 콩을 요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검은 콩을 물에 푹 불려주세요. 서리태는 12시간 정도 불려주시고 알이 작고 단단한 쥐누니 콩은 24시간을 물에 불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검은 콩의 부피가 2배로 커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려진 검은 콩을 압력밥솥에서 밥을 하듯이 푹 익히세요. 그리고 물에 불려진 검은 콩은 이미 물을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검은 콩이 아주 살짝 잠길 정도로만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가끔 콩의 모양이 뭉개질까봐 아주 살짝만 익히시는 분들이 있어요. 콩은 절대 그렇게 요리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모양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푹 익혀주셔야 합니다.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익힌 콩을 따로 주면 간식처럼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콩밥을 싫어하지 않으신다면 불려진 콩을 밥할 때 함께 놓고 검은 콩밥을 만들어 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진 콩밥, 최고의 궁합은 어떤 음식일까요? 바로 김입니다. 왜 김이 검은 콩과 최고의 궁합일까요? 혹시 검은 콩을 삶아 보신 분들 계실까요? 검은 콩을 삶게 되면 거품이 확 올라오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거품이 바로 검은 콩 속에 숨겨진 건강 비책 사포닌입니다. 산삼과 인삼에 가득 들어있는 사포닌. 놀랍게도 검은 콩에도 가득 들어 있습니다. 사포닌은 혈관에 끈적하게 달라붙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데 1등이죠. 그리고 심장 주변의 혈관과 손발 끝에 미세한 혈관까지 확장시키고 튼튼하게 하여 혈액순환이 쌩쌩하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사포닌에 큰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바로 몸속의 요오드를 배출시키게 되는 거죠. 요오드는 우리 몸의 갑상선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원입니다. 즉 요오드가 부족하게 되면 갑상선이 일을 잘 못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요오드의 부족이 뇌세포의 손상과 치매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 적도 있죠. 하지만 너무 걱정 마세요. 해결책을 드리겠습니다. 김을 검은 콩과 함께 먹게 되면 이 문제가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김에 있는 풍부한 요오드가 사포닌의 단점을 완벽하게 잡아주는 거죠. 거기다 김은 마른 김 5장이
달걀 한 개와 비슷한 단백질 함량을 가지고 있을 만큼 풍부한 고단백 식품입니다. 이렇게 검은 콩과 김이 만나게 되면 풍부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게 되죠. 이 풍부한 단백질은 피부 탄력 섬유인 콜라겐을 탄생시킵니다. 이렇게 김과 검은 콩을 함께 먹게 되면 탱탱하고 탄력 있는 피부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콩과 궁합이 좋은 반찬을 알아보았으니 검은 콩과 궁합이 안 좋은 음식도 알아봐야겠죠. 저는 이 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바로 소고기입니다.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 불리는 검은 콩이 소고기와 궁합이 안 맞다니 정말 놀랍지 않나요? 소고기는 그 자체로는 너무나 좋은 음식입니다.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철분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특히 소고기 속 철분은 체내 흡수율이 아주 좋아서 소고기를 먹게 되면 빈혈 예방에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소고기와 검은 콩이 몸속에서 만나는 순간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검은 콩에 가득한 식이섬유가 소고기에 있는 철분이 몸이 흡수되는 걸 딱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심지어 검은 콩은 소화 흡수 과정에서 체내의 철분을 소모하기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의 철분 함량이 낮아지게 되고 몸속에 탁한 피가 생기게 되죠. 탁한 피는 염증과 암을 유발하며 특히 헤모글로빈 수치를 뚝 떨어뜨리기까지 합니다. 사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헤모글로빈은 산소가 가득한 신선한 피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기억력과 치매 등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로 먹으면 너무나도 좋은 두 음식, 하지만 함께 먹으면 치매에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꼭 피해주세요. 그럼 검은 콩밥을 먹을 때 소고기를 대신할 만한 궁합 좋은 또 다른 음식이 없을까요? 바로 계란입니다. 나이가 들다 보면 내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기억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뇌 속에 안개가 꼈다고 해서 브레인 포그라고 합니다. 이 증상의 해결 방법이 바로 계란과 검은 콩을 함께 드시는 겁니다. 검은 콩에는 레시틴이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레시틴은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고 뇌신경의 능력을 쭉쭉 올려주죠. 그런 만큼 어린 수험생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성분입니다. 그리고 계란에는 뇌신경 전달 물질을 가득하게 만들어주는 콜린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콜린 성분은 두뇌가 빨리 회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따로따로도 좋지만 검은 콩의 레시틴과 계란의 콜린이 만나게 되면 뇌 건강을 위한 기적의 궁합이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한 뇌 건강과 치매 예방을 위해서 검은 콩밥을 먹을 때는 반찬으로 계란을 꼭 함께 먹어주세요. 계속 콩밥 이야기만 하다 보니 콩밥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어쩌나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검은 콩을 콩밥으로 먹기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한 요리 방법과 재료, 바로 초콩입니다. 초콩은 식초에서 발효시킨 검은 콩을 뜻합니다. 식초와 검은 콩도 궁합이 너무 좋은 음식입니다. 식초와 검은 콩이 만나게 되면 기적의 해독 음식이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미세먼지와 각종 화학 물질, 발암 물질 등 많은 독소에 노출됩니다. 노출되는 만큼 몸속에는 독소가 차곡차곡 쌓이게 되죠. 독소를 해독하다 보면 간이 가장 먼저 일하게 됩니다. 간에 과부하가 걸리니 결국에는 지방간, 간염, 간암을 유발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몸의 독소를 싹 없애주고 간의 기능을 보호해주는 음식을 잘 챙겨 먹는 것이 중요한데 거기에 딱 맞는 음식이 초콩입니다. 왜 초콩이 최고의 해독 음식일까요? 바로 검은 콩과 식초의 시너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검은 콩에는 식기섬유가 가득한데 이것이 체내의 독소와 흡착되어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그리고 검은 콩의 단백질이 간 자체를 감싸 보호해주며 나쁜 콜레스테롤이 간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 지방간과 간암을 예방해주죠. 하지만 검은 콩의 식이섬유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바로 소화가 잘 안 된다는 것이죠. 식이섬유를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식초입니다. 검은 콩을 식초에 담가 4주 정도 발효시키면 식초의 초산과 유기산이 검은 콩의 식기섬유를 분해하여 소화가 쉬운 형태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미생물의 효소 작용을 통해 검은 콩에 있는 트립신 저해제를 무력화시키죠. 또한 초콩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해독된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평소에 손발이 자주 붓거나 몸이 찌뿌둥한 분들 계신가요? 이런 분들에게는 식초와 검은 콩의 조합이 도움이 됩니다. 이런 증상은 주로 피로 물질인 젖산 때문에 발생하는데 초콩은 몸속의 젖산을 분해하는 데 최고입니다. 몸의 근육에 작용하여 몸을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지방 합성까지 막아주니 다이어트에도 큰 도움이 되죠. 그야말로 일석이조 아니 일석삼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블랙푸드의 인기에 힘입어 검은 콩 또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콩과 비교하여 검은 콩의 검정 색소에는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소플라본 성분도 훨씬 풍부하죠. 기적의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은 노화와 염증, 암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싹 제거해주는데 블랙푸드 중에서도 가장 색이 진한 검은 콩에는 안토시아닌이 무려 9종류나 들어있죠. 이렇게 몸에 좋은 검은 콩을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하루에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는 궁금하지 않으실까요? FDA는 일반 성인 기준 하루에 콩 단백질 25지 섭취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콩의 40%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콩을 하루에 50지 먹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슈퍼푸드 검은 콩의 두 얼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봤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최종 정리를 해볼까요? 먼저 검은 콩을 먹는 방법은 푹 익혀서 먹어야 해요. 그리고 검은 콩과 궁합이 안 맞는 음식에는 우유와 검은 콩물 그리고 소고기가 있지요. 검은 콩과 최고의 짝꿍은 김과 계란 그리고 식초가 있어요. 몸에 좋고 맛도 좋은 검은 콩은 하루에 50지 먹으면 가장 적당해요.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검은 콩 마음 놓고 드실 수 있겠죠. 소중한 분들이 검은 콩을 잘못 먹고 탈이 나지 않게 잘 설명해 주세요. 계란은 완전 식품으로 불리우며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지요.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너무나 고마운 음식이지요. 하지만 계란도 잘 못 먹으면 신장 기능이 망가지고 뇌졸중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계란에 대한 모든 것들도 알려드릴게요.